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와이다드 카사블랑카와의 클럽 월드컵 맞대결을 앞두고 잭 그릴리시가 제외된 것을 제외하면 전원이 출전 가능한 완전체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새롭게 영입된 라이언 아이두리, 티자니 레인더스, 라이언 셰르키가 모두 선발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와이다드 카사블랑카는 아유브 부체타와 헤난 비아나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으며 최근 클럽 월드컵 참가를 위해 합류한 노련한 윙어 누르딘 암라바트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2023년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와 2022년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와이다드 카사블랑카가 맞붙는 조별리그 경기로 미국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리며 섭씨 약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속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시티는 지난 클럽 월드컵 두 경기에서 각각 3대0, 4대0으로 승리한 바 있으며 와이다드 카사블랑카는 포르투, 세비야와의 친선 경기에서 모두 득점 없이 패배하며 다소 공격력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시티의 젊은 미드필더 니코 오라일리는 올해 출전한 15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깊은 지역에서의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망주로 득점 가능성 있는 자원으로 평가됩니다. 전반적으로 양팀 간 전력 차이는 뚜렷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을 천천히 기용할 수는 있겠지만 로드리를 비롯한 기존 핵심 선수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와이다드 카사블랑카는 3년 전 클럽 월드컵에서 알힐랄에게 탈락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맨시티의 점유율 중심 전술에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맨시티는 우라와 레즈를 상대로 경기 초반 다소 느린 출발을 보였지만 후반에는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고 결승전에서는 플루미넨세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스코어가 재현될 수 있으며 맨시티의 공격력이 정상 가동된다면 다득점 승리도 충분히 가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 이슈가 있는 다니 카르바할, 에데르 밀리탕,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다비드 알라바, 페를랑 맨디가 모두 미국 원정에 동행했습니다. 안토니오 리디거는 복귀가 임박했지만 이번 경기 출전은 어려울 전망이며 신성 엔드리크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알힐랄은 주앙 칸셀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나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하마드 알야미와 모텝 알하르비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데뷔전에서 결장합니다. 이번 경기는 새로운 감독 차비 알론소 체제에서의 첫 공식 경기로 그는 바이에르 레버쿠젠에서 카를로 안첼로티의 후임으로 부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기록을 보유한 팀으로 사우디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력을 강화한 알힐랄을 상대로 그룹 H에서 승리로 출발할 것이 기대됩니다. 레알은 최근 19경기 중 14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화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두 팀은 2023년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맞붙었고 당시 레알이 비니시우스의 멀티골 활약 속에 5대3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양팀 모두 득점하는 상황 속에서 레알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레알은 최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딘 후이센을 새롭게 영입해 수비 안정화에 나섰으며 시간이 지나면 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알힐랄은 최근 14경기 중 단 2패만 기록한 저력을 가진 팀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력입니다. 알힐랄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3경기 19골을 기록한 전 플럼 공격수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세르비아 국가대표 동료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주장 살렘 알도사리 그리고 전 바르셀로나 출신 말코미 이선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알힐랄 역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며 전술적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팀의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천 스코어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입니다. 특히 알힐랄의 최근 9경기 중 7경기에서 3골 이상이 터졌다는 점에서 다득점 양상과 레알의 우세가 동시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추카는 세르히오 바레토와 에밀리오 로드리게스의 몸 상태를 점검 중이지만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안드레스 미콜타가 유일한 주요 결장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존 멜베리가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파추카전에는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림 코나테와 니콜라스 카팔도는 이번 경기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파추카와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맞대결은 양팀 모두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알힐랄이라는 강팀들과의 일정을 앞두고 있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다소 조심스러운 경기 양상을 예고하며 골이 적게 나는 경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팀인 잘츠부르크가 명목상 우세하긴 하나 이번 시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는 슈투름 그라츠에게 밀려 2위에 머물렀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경기 중 7경기를 패하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 5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공격력에서도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단 역시 국제대회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들이 많아 대회 분위기와 환경 적응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멕시코의 파추카는 2024년 챔피언스컵 우승팀이지만 국내 리그에서는 8위에 그치며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최근 멕시코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하이메 로사노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으며 여전히 공격에서는 베테랑 공격수 살로몬 론돈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추카는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를 치렀고 잘츠부르크 역시 최근 공식전 16경기 중 9경기에서 2골 이하의 경기를 기록하며 득점력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추카는 최근 6경기 중 3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로는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수비적인 조직력과 신중한 경기 운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다득점 경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수리남과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전한 워렌 마드리갈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는 경기 종료 12분을 남기고 카를로스 모라를 대신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는 만프레드 우갈대가 페널티킥으로 멀티골을 기록했으며 요시마르 알코세르와 알론소 마르티네스도 각각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과테말라와의 월드컵 예선에 선발로 나서지 않았던 자비에르 발데스, 주앙 우르바네즈, 지미 아드리안 카파로스, 에달린 레예스를 이번 골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골드컵 역사상 첫 득점은 페드로 곤살레스가 기록했으며 두 번째 골은 후반 교체 투입된 에디손 아스코나가 터뜨렸습니다. 일요일 스냅드래곤 스타디움에서는 골드컵 역사상 손에 꼽히는 드라마틱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경기 종료 13분 추가 시간에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미겔 에레라 감독이 이끄는 코스타리카는 한때 2대0 리드를 허무는 듯했지만 막판 대반격으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로 인해 코스타리카는 이번 주 중 경기를 승리하고 멕시코가 수리남을 꺾을 경우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올 초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0대3으로 패한 이후 최근 6경기에서 무려 27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2019년 골드컵에서 아이티에게 1대2로 패한 이후 조별리그에서 카리브 지역 팀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통산 3번째 맞대결로 앞선 2경기에서는 코스타리카가 총합 8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은 골드컵 데뷔전에서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르셀로 네벨레프 감독이 이끄는 이 팀은 37%의 점유율만을 기록했지만 전반전 대부분을 실점 없이 잘 막아냈으며 마지막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최소한 승점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2019년 네이션스리그에서 엘살바도르를 1대0으로 꺾은 이후 첫 중앙아메리카 팀 상대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 팀은 연속 패배를 한 적이 없으며 팀을 상대로도 2022년 6월에서 11월 사이 이후 연패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A매치 5경기 중 다득점을 기록한 3경기 중 2경기에서 승리를 놓쳤으며 멕시코전 패배는 2022년 11월 쿠바전 이후 다득점 경기에서의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카는 선제골을 넣은 최근 1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있으며 그중 2025년에 2차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도미니카는 이번 대회를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공격력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코스타리카는 더 풍부한 선수층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리남은 최근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샤킬 피나스가 A매치 통산 27번째 출전을 기록하며 국가대표팀 역대 공동 9위에 올라섰고 팀의 역대 최다 득점자인 글레오필로 블리터는 통산 30번째 출전으로 6위에 오르며 다음 경기 출전 시 4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히라노 케르크, 샤킬 피나스 그리고 리쇼넬 마거릿이 득점에 성공했으며 마거릿은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에서 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이르빙 로사노와 헨리 마르틴이 결장하고 지난달 말 부상을 입은 헤수스 앙굴로 또한 출전이 어렵습니다. 반면 라울 히메네스는 대회 첫 경기에서 대표팀 통산 40호골을 기록했으며
세사르 몬테스와 에드선 알바레스도 각각 골을 넣으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수리남은 지난 일요일 멕시코전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골드컵에서 첫 승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2대0으로 뒤진 상황을 뒤집어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 막판 2골을 허용했고 특히 추가 시간 13분에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주며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수리남은 4경기 연속 무패 흐름을 마감했으며 2024년 11월 캐나다전 0대3 패배 이후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북미 팀들과의 최근 5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에 실패하며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리남은 골드컵 경기에서 5차례 선제골을 넣었지만 그중 단 한 경기만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승리는 2021년 7월 과들루프를 상대로 한 2대1 경기였습니다. 수리남은 작년 11월 캐나다와의 네이션스리그 8강전 2연패 이후 소속 팀들과의 대결에서 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대회 첫 경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5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하며 다소 고전했지만 전반 막판 득점에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고 선제골을 기록한 최근 11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골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멕시코는 이번 경기에서 단 한 경기 만에 지난 2023년 대회 전체 실점 수와 같은 수의 골을 내줬으나 그럼에도 12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자랑합니다. 멕시코는 최근 골드컵 7경기 연속 무패를 유지 중이며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2007년 온두라스전 이후 패배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리남과의 4번째 공식 맞대결로 멕시코는 앞선 3차례 경기에서 총합 16대1의 압도적인 득실차로 모두 승리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동시에 코스타리카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꺾는다면 8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 팀은 조직적인 수비력을 갖춘 팀들이지만 멕시코의 경험과 끈기 있는 경기 운영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